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의대 면접에 나올 만한 문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요, 한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주제입니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이게 꼭 뭐 이렇게 직접적인 형태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애둘러서 그냥 다른 이제 면접, 여러 가지 요새 면접을 같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항목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참조용이고요. 요거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한약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 있죠. 뭐냐면 이제 한방 첩약 급여화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온단 말이죠. 그럼 그 약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내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정부라기보다 이제 그 건강보험 그 재정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일부의 그런 값만 내도 약값을 보험료에서 내주기 때문에 훨씬 이제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한방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방에도.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한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검증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급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 그 고가의 약제다 보니까 급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방에 이걸 꼭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거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 의료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질문은 이 한방 첩약 또는 뭐 급여화라는 것도 같이 엮여서 나올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시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찬성을 할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수백 년간 이게 우리 전통의학으로 검증이 이미 된 거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이게 현대사회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참신한 그리고 말이 되는 논리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찬성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반대를 하시고 그 논리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례로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첩약, 한방 첩약, 이게 이제 안전성하고 효과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검증이 됐다라는 거 이외에는 다른 뭐 어떤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 면접에서 얘기를 하실 때는 뭔가 횡설수설하면 안 되고 논리를 정해가지고 그 논리에 맞게 쭉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검증할 것이냐?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원래 지금 쓰던 약이나 뭐 어떤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뭔가 치료를 할 때, 그 신기술, 그러니까 신약 이런 걸 할 때 원래 있던 그 기존의 기술이나 그 약제에 비해서 이게 월등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등하다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효과를 내는데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든지, 그럼 싸니까 좋은 거죠. 또는 가격은 뭐 좀 비싸더라도 효과가 아주 좋다든지 뭐 이런 거를 증명을 해야지 신기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차원에서는 이 한방도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뭐 전혀 검증이 지금 과학적으로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급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뭐 생리통, 뭐 뇌졸중, 후유증이라든지 안면마비 이런 것들인데, 생리통을 예를 들어보면 이건 그냥 타이레놀 같은 약을 먹으면 되죠. 이건 뭐 몇천 원 합니다. 몇천 원 하는데 처방은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근데 이걸 비교해 가지고 뭐 연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첩약이 이 타이레놀보다 훨씬 이 생리통의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뭐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다고 해도 이걸 꼭
이 몇천 원하고 16만 원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지, 이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긴 한데 국민의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기준의 문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깔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